자, 이번에는 수능특강 화법 적용 4강 두 번째 지문인데 잔반 없는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토의문입니다. 자, 여기 발문에 보면 학생들 간의 대화라고 나와 있는데 이 대화 중에서 요거는 종류를 보니까 협력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토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토의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 일단 그 문제 상황을 파악합니다. 문제 상황을 파악하면 이거에 대해서 협력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거죠. 협력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로 토의의 기본적인 구성이자 특징이다. 즉 여기에서 등장하는 학생 4명은 어떤 문제점, 아마 학교 어떤 그 급식에 관련돼서 어떤 반찬, 잔반이 좀 남는 거에 대해서 문제로 인식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아마 해결하는 방식의 내용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자, 저렇게 보니까 자, 학생 1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 1이 첫 번째 뭐를 하는지 첫 도입부에 만약에 처음부터 순서대로 화법 지문을 본다면 처음에 등장하는 차례대로 다 등장하거든요. 처음에 대부분 차례대로 있는 첫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마지막 부분을 본다. 해서 대화문은 처음과 마지막을 잘 보면 돼요. 중간에 지나가는 내용이에요. 며칠 전 급식실에서 차를 기다리다 영양 선생님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 급식실에서는 하는 부분이죠. 여기서부터 밑줄 들어갈게요. 급식실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잔반 없는 날을 운영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참여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걱정이에요. 요거 밑줄 친 요 부분이 바로 문제 상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요게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거죠. 잔반 없는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 즉 여기 잔반 없는 날이라고 해서 소제목으로 좀 잡아놨죠. 잔반 없는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 뭡니까? 참여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이 이게 문제점의 핵심입니다. 참여도가 낮아지는 것이 문제점의 핵심이다. 됐죠? 그래서 이 문제 상황인데 이 문제 상황이 여기에서 바로 대화를 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대화의 배경이 문제점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잔반 없는 날을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학생의 차원에서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건가요? 네. 잔반 없는 날을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죠. 이것이 주요 토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심화제이자 주요 토의 대상입니다. 요게 주요 토의 대상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 1은 지금 뭡니까?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걸 논할지 화제를 제안하고 있죠. 학생 2로 넘어갑시다. 그런 걱정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출제 안 돼요. 그런 걱정하시는 거 이런 건 안 돼요. 어제가 이번 달 잔반 없는 날이어서 식판을 깨끗이 비우고 우리 반 친구들을 둘러보았어. 잔반 없는 날인데도 식사를 깨끗이 마친 친구. 자, 여기죠. 그래서 잔반 없는 날인데도 식사를 깨끗이 마친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 해서 문제 상황을 제시했는데 그 문제 상황을 뒷받침하는 경험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경험이에요. 네, 뒷받침하는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죠. 그래서 학생 1과 학생 2는 의견이 같은 거예요. 지금 같은 관점인 거예요. 같은 관점. 다음 학생 3으로 넘어갑시다. 학생 3 미리 좀 해놓을까요? 학생 4까지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봐야 되죠. 학생 3 넘어가죠. 자신의 식사량을 고려해 밥과 반찬의 양을 조절해서 받을 수 있는데도 신경 쓰지 않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 잔반 없는 날이 요즘 계속되고 있는지 몰랐어. 잔반 없는 날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요건가요? 예,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식사량을 고려해서 자신의 식사량을 고려해 밥과 반찬의 양을 조절해야 되는데 요게 첫 번째죠. 요게 1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 잔반 없는 날에 대한 홍보죠.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생들의 참여가 낮은 요 정도죠. 요게 2번. 그래서 지금 학생 3은 뭐를 얘기하고 있다? 네, 문제 상황
상황에 대한 원인을 추론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네,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짐작하고 있으나 원인 추론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고요. 다음 네 번째 학생 갑니다. 그건 아닐 거야. 우리가 대화예요. 그래서 빠르게 봐도 돼요. 우리가 받는 식단표에 잔반 없는 날에 따로 표시가 되어 있고 해서 잔반 없는 날에 그건 아닐 거야 해서 반대 의견이죠. 이 부분에서는 네, 반대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겠죠. 자, 식단표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식단표에 잔반 없는 날에는 따로 표시가 되어 있다. 바로 반대 의견에 대한 네, 뭡니까?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1번 이렇게 해볼까요? 학생 사회 의견에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견에 대한 근거 제시 첫 번째, 따로 날짜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또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에는 급식실에서 수요일이 잔반 없는 날을 알리는 포스터를, 자, 최대한 줄여서 보는데 포스터를 출구에 커다랗게 붙여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의견의 근거 제시 두 번째가 되겠죠. 요거 자신의 의견에 대한 근거 제시 두 번째가 있는데, 그러면 이 학생 사회 전체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뭡니까? 한마디로 현재 상황, 현재 이러한 그 시행하는 내용을 붙들어서 학생 3의 추론이 옳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 학생 3의 의견에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옳지 않아. 우리 이렇게 해서 잔반 없는 날에 따로 표시하고 있어. 포스터도 커다랗게 붙여놓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관계되겠죠? 정리가 되겠죠? 3대 1이네요. 학생 1, 2, 3은 비슷한 의견, 그 다음에 학생 4는 좀 약간 다른 의견,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제 학생 3이 또 얘기하는 걸 보죠. 그렇구나. 잘못 추론했다고 하니까 이제 이어받은 거죠. 내가 잘 몰랐던 것이지 학생들이 잔반 없는 날인지 몰라서 참여를 안 한 건 아니었구나. 미안하지만 이것도 혹시 나만 모르나 싶어서 그러는데, 잔반 없는 날에 열심히 참여한 학생들에게 어떤 보상이 있어? 키워드 들어갈까요? 자, 보상을 문제 얘기를 먼저 꺼냈고, 그 다음에 몰라서 참여하는 건 아니었구나 해서 내가 몰랐던 것이지 해서 요거죠. 네, 요 부분 내가 몰랐던 것, 요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되겠네요. 여기서는요. 자, 그래서 요거는 네, 뭡니까? 자신의 어떤 몰랐던 것을 뭡니까?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죠. 자신의 부족함 인정. 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자신이 잘 몰랐던 그 부족함을 일단 인정하고 있어요. 인정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다. 요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음 보상이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보상이 있는지 좀 물어보고 있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말하기 특징을 보는데, 자, 미안하지만 하는 요 부분인가요? 자, 미안하지만 혹시 나만 모르나 싶어서 그러는데 하는 요 부분도 좀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요거 대화의 원리죠. 그래서 대화의 원리에 관련된 겁니다. 요 하얀색 대화의 원리 중에서 이건 뭡니까?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혜택은 적는 거에서 자신의 이익은 적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부담은 좀 늘어나는 말하기를 하고 있죠. 대화의 원리 중에서 자신의 이익은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적고 내 자신의 부담이죠. 상대방으로 가면 안 되죠. 자신에게 부담이 높은 이런 말하기를 하고 있네요. 예의를 차리는 말이죠. 미안하지만 나만 모르나 싶어서 그러는데 나만 바보인가?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신의 부담을 높이는 이러한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관용의 경륜이지요. 그래서 대화의 원리 중에서 관용의 빨간색으로 쓸게요. 그래서 요거 관용의
경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상대방에게 좀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자신의 이익이 떨어지고 자신의 부담이 높여진다는 건 상대방의 이익을 높이고 자신의 어떤 그 이익이 떨어지는 얘기, 다음에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주는 얘기니까,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보상이 있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진짜 모르는 것을 물어본 거겠죠. 그래서 요거 공손성의 원리입니다. 경률이라고 하는 것은 공손성의 원리죠. 공손성의 원리에 해당이 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 중에서 관용의 경률입니다. 공손성의 원리 중에서. 자, 잔반 없는 날에 하는 부분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에 잔반 없는 날에 학생 사가 또 얘기 주고받는 거죠. 식판을 깨끗이 비운 학생들은 퇴식대에서 스티커를 받아가잖아. 그 스티커를 가장 많이 본 반 전체 학생에게는 매달 말일에 특별 간식이 제공돼 해서 두 가지죠. 스티커, 특별 간식 해서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은 요 특별 간식인가요? 요것이 어떤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특별 간식을 받는구나. 그래서 대화문이죠. 학생 3과 4가 의견이 직접 충돌이 됐기 때문에 3, 4가 지금 이야기를 주고받는 상태예요. 화제가 전환되지 않는 이상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겠죠. 다음에 계속해서 학생 2로 넘어갈게요. 학생 2로 넘어가서 우리 학년에서는 괜찮아? 네, 넘어갈게요. 우리 학년에서는 지난 3달 동안 연속으로 우리 옆반이 특별 간식을 받았어. 학생 4의 어떤 이야기에 호응하는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네. 특별 간식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특별 간식인데 우리 반은 열심히 참여했지만 옆반을 당해낼 수 없었어. 열심히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데 잔반 없는 날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은 그 반의 몇몇 학생들까지 특별 간식을 먹는 걸 보고 식판을 싹 비웠던 우리 반 친구들은 허탈해했지. 그래서 학생 2는 또 전반적으로 어떤 겁니까? 자, 요거 전체로 묶어서 할게요. 일단 학생 2는 첫 번째 학생 4의 의견이죠. 학생 4의 학생 3과 4죠. 네, 3과 4의 내용이죠.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의견의 내용이라고 할게요. 그냥 내용에 구체적인 경험을 제시하고 있는 말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경험을 제시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경험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허탈했지라고 하는 건데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당해낼 수 없어. 그런데라고 하는 요 부분이죠. 그래서 열심히 참여하지 않은 그 반의 몇몇 학생이죠. 그래서 몇몇 학생의 면제점도 지적하고 있어요. 몇몇 학생 열심히 참여하지 않았죠. 학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거기에 허탈감이죠. 허탈해했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또 다른 문제점, 특별 간식을 주더라도 또 다른 문제점이 되는 거죠. 구체적 경험도 제시했지만 그 경험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의견이라든가 문제점을 또다시 제시를 했어요. 다음 학생 4로 넘어갈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계속 다른 반에서 특별 간식을 받아간다면 그리고 노력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 보상을 받게 된다면 잔반 없는 날에 열심히 차려하는 마음이 식을 것 같아. 그 문제점에 지금 공감을 한 거죠. 자, 마음이 식을 것 같다 해서 잔반 없는 날에 열심히 참여하려는 마음이 식을 것 같아라고 하는 것. 학생 2의 의견에 공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생 3이 물어봤던 보상제도의 문제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상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공정한 방식일까 해서 공정한 방식이죠. 예,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 4는 현 보상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다른 대안을 모색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구체적인 경험을 제시했던 학생 2지요. 그래서 학생 2 여기 있으니까 또 학생 2가 어떤 얘기하는지 봅시다. 지금의 반별 경쟁은 잔반 없는 목적과는 다소 어긋나 있다고 생각해. 반별 경쟁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반별 경쟁 세모 쳐놓을게요. 나는 잔반 없는 날의 취지에 맞게 행동한 학생들이라면 모두 특별간식이라는 보상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봐. 해서 취지에 맞게 행동한 학생들이라면 모두 특별간식이라는 보상을 받는 것이 여기까지예요. 적절하다라고 해서 보상제도에 대한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상제도의 어떤 보완 방안이 바로 이겁니다. 참여한 학생 모두들에게 특별간식을 주자. 참여하는 학생들을 주지 말자. 어떻습니까? 보완 방안은 집단적인 거죠. 네, 집단적인 거, 집단에서 개인적인 보상으로 바꾸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처음에 화제를 제시했던 학생이 이제 얘기를 꺼내네요, 또. 그게 잔반 없는 날에 특별 간식을 반별로 주지 말고 식판을 깨끗이 비운 학생 한 명에게 바로 간식을 나눠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자, 요거죠. 그래서, 집단에서 개인을 하자 해서 잔반 없는 날에 여기죠. 네, 반별로 주지 말고 학생 한 명에게 바로 간식을 나눠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별로 주지 말고 학생 한 명입니다. 학생 한 명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요 집단적인 것보단 개인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학생 1은 학생 2의 의견에 지금 공감하고 있지요. 그래서 보상제도의 개선 방안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요 지금 학생 1에 관련된 것도 보상제도 개선 방안이라고 할게요. 보완 방안이나 개선 방안이나 다 나타나는 건데 개선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 의견이 어떻다? 학생 2네요. 학생 2와 유사한 거죠. 학생 2와 유사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같다 또는 유사하다라고 하는데 학생 2와 유사하다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는 학생 2의 그죠? 학생 2의 뭡니까? 의견을 다시 재진술한 것이죠. 재진술하다라는 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특별간식을 제공하는 방식을 바꾸자는 안건을 여기죠. 특별간식을 제공하는 방식을 바꾸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 학생회 대의원회에 붙여서 찬성적으로 의결되면 그 내용을 급식실에 건의할게 라고 하는 부분이지요. 자, 그래서 여기 그런 부분부터 여기죠. 건의할게 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진행 절차까지 학생일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제 제시했죠. 그 다음 구체적인 진행 절차를 이야기하고 있죠. 학생일은 마치 사회자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 좋아. 그럼 퇴식대 근처에서 특별간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누군가 해야 하는데, 자, 특별간식을 전달하는 역할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학생회의에서 의견을 내는 것인 만큼 학생들이 순번을 정해서 학생들이 순번을 정해서 그 역할을 맡기로 하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되나요? 될 것 같아. 너희도 동의하지? 안건을 대의원에 붙일 때 그 점도 덧붙여서 전달할게. 자, 됐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진행 절차고, 그래서 요거는 굳이 얘기하자면 구체적인 실행 전달하는 역할인데,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행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너희도 동의하지 라고 해서 여긴가요? 너희도 동의하지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참가자의 대화자라고 토의자죠. 다른 토의자의 동의를 구한다. 찬성, 동의를 구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구하고 있죠. 독선적으로 하지 않고 일단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말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아! 라고 얘기했고요. 자,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조금 남아있죠. 그런데 하는 부분인가요? 학생사 그런데 하는 부분으로 봅시다. 이렇게 봐서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학생 한 명의 식판을 확인하고 특별 간식을 제공하는 방식이라면 잔반을 버리고 가려는 학생과 특별 간식을 받으려는 학생이 한 줄에 섞여 있게 돼. 한 줄에 섞여 있구나. 또 그런 문제점이 있나? 해서 다시 한번 한 줄에 섞여 있게 돼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또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한 줄에 섞여 있게 돼서 한 줄에 섞여 있는 것이 다른 문제점, 또 다른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좀 고급스러운 말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죠. 예상되는 문제점 제시 첫 번째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겠다. 그렇게 되면 퇴식 때 주변이 혼란스러워져서 특별 간식을 받지 않아야 하는 학생이 받는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어. 그래서 퇴식 때 주변이 혼란스러워져서 특별 간식을 받지 않아야 하는 학생이 받는 문제가 또 생길 수, 여기까지죠. 이것도 예상되는 문제점 두 번째입니다. 한 줄에 섞인다라는 점. 다음에 두 번째는 안 받아야 될 놈, 받지 않아야 하는 학생이 받는 문제, 이게 핵심이죠. 안 받은, 참여하지 않은 학생이 받게 되는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된다라고 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학생 4와 2가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학생 4와 학생 2가 예상되는 문제점을 각각 또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 났어. 학생 3이 또 얘기하죠. 지금의 퇴식 때를 둘로 구분하는 거야. 그죠? 자, 다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떤 거의 문제점입니까? 대안의 문제점이죠. 이 부분은 새로운 대안에 관련돼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다시 나오니까 좋은 생각이 났어 라고 얘기하죠. 퇴식 때를 둘로 구분하는 거죠. 퇴식 때를 둘로 구분. 요것은 예상되는 문제점의 해결 방안이죠. 해결 방안을 두 번째 제시하면서 보완해가는 거죠. 해결 방안 첫 번째가 퇴식 때를 둘로 구분. 식판을 깨끗이 비운 학생들을 위한 퇴식대를 따로 마련한다. 저게 핵심이죠. 퇴식대를 따로 마련하는데, 자, 식판을 따로 마련한다. 요것은 구체적인 내용,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제시한 거죠. 그럼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거야. 해서 혼란을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 효과겠죠. 줄일 수 있을 거야. 어떤 해결 방안이자 또 기대 효과까지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뿐더러 음식을 남기지 않은 학생들이 식사를 마치고 급식실을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도 줄일 수 있겠어. 핵심은 뭡니까? 시간도 줄일 수 있대요. 여기군요. 시간도 줄일 수 있겠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뿐더러 해서 여긴데 시간으로 잡을게요. 여긴요.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거가 첫 번째였으니까 이것이 기대 효과 두 번째가 되는 거죠. 혼란을 줄일 수 있다. 기대 효과 두 번째가 되는 건가요? 혼란을 줄일 수 있고 시간도 줄일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 뭡니까? 일석이조라고 하는 한자성어를 쓰고 있죠. 일석이조. 한 번에 두 가지 효과죠. 작지만 확실히 보상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을 일석이조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제점, 요게 일석이조가 바로 새로운 해결 방안의 어떤 내 효용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효용성을 암시하는 겁니다. 두 가지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학생사는 말하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역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선 학생들의 의견이죠. 그래서 동의하는 말하기입니다. 그래서 앞선 학생들 아까 1, 2, 3, 4인데 앞에서는 반대하는 말하기를 했지만 여기에서는 여기에다 쓸까요? 네, 학생사 좀 쓰기가 그런가요? 네. 그래서 여기서 동의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어요. 동의하는 말하기. 첫 번째 앞에서는 문제점이 발생할 거는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해결 방안이 좋을 거라는 동의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사는 전반부에서 이야기했었던 내용과 후반부에서 이야기하는 그 의견 자체가 좀 달라요. 첫 번째는 반대하는 말하기, 뒤에서는 동의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이죠. 마지막 학생일. 다들 좋은 의견 내줘서 고마워. 마치 사회자 같이 얘기하고 있죠. 그럼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정리해서 다음 학생회 대의원회에서 올릴 안건을 준비할게. 해서 요거는 대화 후에 어떤 내 계획을 제시하고 있죠. 다음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라고 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